을 혼용해 구축한 방어선이었다. 이것은 작년 말 중국이 새로 주장한 명대 신만리장성의 구간과 일치한다. 변장은 장성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장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주 연결해서 쌓는 것이고, 이 변장 중에 일부는 그 보르성이나 특수한 지역에 그 성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된 장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동에 관련된 고문헌을 집대성한 요해 총서에 따르면 요동변장은 18단계로 나눈다. 그리고 이 중 마지막 구간인 봉황산에서 압록강변까지는 목책으로만 경계를 삼았다고 적고 있다. 이 구간은 호산성이 위치한 지역이다. 이 요동변장은 압록강을 오다가 중간에 염창보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 형태가 틀리고 염창보부터 압록강까지는 산 위에 주요 자연적인 험세를 이용해서 중요한 군사 거점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전초기지고, 이런 전초기지가 끝나는 지역이 압록강변이고, 이것이 지금의 압록강의 동단 기점이라고 보고 있는 호산산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장성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만리장성에 대한 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장성사란 책에선 목책은 장성이라 부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동변장의 마지막 구간인 봉황성 입구. 지금은 작은 장터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곳에 변문이란 이름을 단 상점들이 많다. 변문은 무엇일까? 변문은 봉황성 입구에 있던 명과 조선 사이의 일종의 관문이었다. 변문이 있던 구간은 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일종의 비무장지대, 사신들의 사행길이자 국제적인 무역거래소였다. 이 봉황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실제로 조선의 사신이 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 곧 책문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양국 간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명나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명과 조선의 국경 완충지대의 성격이 강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봉황성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엔 군사시설이 구축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조선과 명 양국의 합의이자 배려였다. 호산성이 있는 요동변장의 마지막 구간. 그곳은 양국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빈 공간이었다. 그곳에 적을 방어하고 때론 공격하기 위해 마련하는 군사시설인 만리장성은 없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조선 후기에 제작이 된 해동지도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책에 선명한 실체가 보입니다. 나무 말뚝을 연이어 박아 만든 경계선, 바로 이것이 목책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 군사시설을 탄탄한 성벽으로 이어서 만든 장성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것마저도 장성의 일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확장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는 이 만리장성이 고구려의 심장부까지 들어왔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고구려의 첫 수도 오녀산성이 위치한 환인. 환인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통화시 외곽 협신둔 북쪽 산 위에 고구려의 성이 있다. 자안산성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을 향하고 있다.
왼쪽으로는 혼하가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한미일하라고 그래서 그 삼각점에 있습니다. 삼각 지점에서 아주 그 해발 한 200m 이상 고지인데 동쪽으로는 약 1.1km의 동벽이 이렇게 수직으로 깎여 있는데 한산성은 국내성 방어의 거점으로 고구려의 수도권 방어 체제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은 이곳 인근 통화연에서 한나라 시대의 만리장성을 새롭게 발굴했다고 보도했다. 其中展示了第3次全国文物普查当中所取得的成果，还包括吉林省新发现的4处秦汉长城，如南台子古城址、刨卷沟南山烽火台、欢喜岭3对烽火台、川排沟烽火台等共11处，目前4处已经确定为秦汉长城。 이 결과에 따르면 감숙성 옥문관에서 란주로, 다시 내몽고에서 요동으로 이어지는 한나라 시대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신빈에서 통화로 10km 남짓 연장된다. 통화연 산커 위수진 남쪽 0.5km 지점. 한나라 시대 만리장성의 유적이 발굴됐다는 남대자 성터가 남아있는 마을이다.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농가에서 이의 성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남대자 성터의 발굴 현장을 찾아볼 수 있었다. 他这个什么时候挖掘的？去年子在6月天吧。哦，6月天。都是那个高开花时候呢。哦，那怎么现在没了呢？也就填死了，抄完谷以后应该走了就拿填死。哦，这个是不是城墙？这就是。这城墙。这个地方是有石头多吗？有石头，就这一溜边都有石头。这四方面都有石头。那边那个这个那个坑那哈还出点红土呢。这是红土。 어유 교수님 이게 뭐 지금 이것만 봐도 높이가 밑에서 보니까 뭐 높이는 상당한데요. 그렇지 6m. 북쪽 성벽이 있었던 지점. 흙으로 쌓은 축대 흔적이 남아 있다. 토축의 높이는 약 6m에 달했다.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면은 성벽 주위론 물이 흐른다. 적의 공격을 막는 해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성벽 한켠엔 적을 감시하는 막루터가 남아있다. 유독 막루 주변에 집중된 돌들. 군사시설은 돌을 이용해 쌓았다. 동서 길이 36m, 남북 48m.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성이었다. 발굴 당시 이곳에선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다. 여기서 중심입니다. 깊이가 한 1m 이 정도 됐다고. 중국은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을 근거로 이곳이 한나라 시대 장성임을 주장하고 있다. 남대자 성터에선 한나라 시대의 석기와 도자기, 철기 등이 출토됐다. 하지만 인근 마을에서 이 성을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 高丽城啊，对，一这个叫什么城？高丽城。 1986년 발간된 통화연 문물지. 남대자 성의 발굴 결과를 담고 있다. 학자들은 이곳을 고구려가 방어를 위해 건설했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그 형태로도 장성이 될 수 없다. 어디로 갈까요? 남대자 성은 평지 위에 세워진 방형 토성이다.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남대자 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곽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평지에 쌓은 방형 토성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장성이라고 한다면은 한쪽에 적을 막기 위해서 쌓는 곳이 장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남대자 고성은 방형 토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방에 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토성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그
만리장성 관련 유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학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